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나무와 대화를 나누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거에 사용법을 알려주지 말라고 해요. 레고 보면 우선 쌓고 싶잖아요. 이거를 위로 그냥 위로. 그렇게 가르쳐주지 말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온 엄마 김보배입니다. 최고의 교육 3탄에서는 21세기 역량 6시 중 창의적 혁신 그리고 자신감에 대해서 다룹니다. 창의적 혁신이라는 것은 약간 확산적인 사고, 그리고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의적 인지 능력, 통찰력, 독창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나무와 대화를 나누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누가 그랬냐면 이탈리아의 볼로냐와 밀란 사이에 어떤 한적하게 위치한 작은 마을 레지오 에밀리아, 그곳에서 이제 교육학자 로리스 말라구치가 창안한 조기 아동 교육과정으로, 이 창의성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유명한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나무와 대화를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꼭 나중에 아이가 말을 하게 되면 나무와 대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무와 대화를 한다면 무슨 대화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나무와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그 나무의 멋진 이파리, 초록 색깔 그 이파리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들고 겨울이 되면 떨어지고 다시 봄이 되면 초록 색깔 이파리가 나오고 그 과정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에게 그 멋있다라는 칭찬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겠죠?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책을 지으신 분이 그곳에 가서 그 나무와 대화하는 걸 체험을 하는데 그 동료가 되게 급하게 누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그 동료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미안한데 내가 지금 나무와 대화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연락할게. 너무 재밌죠? 재미있는 일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틀에서 벗어나서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걸 얘기해요. 이 독창적인 생각을 위해서는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상상하는 놀이를 해보면 아이들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예를 들어 레고 블록 하나를 가지고 이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이거는 말이야. 이 말이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하면 아이들은 그걸 믿죠. 그리고 저의 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 위에 자기가 타겠다고 해요. 요만한 블록 위에. 창의적입니다. 아주 상상력이 풍부하고요. 더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키워야 된다. 왜 레고를 6조각만 있어도 이 레고 6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모양의 수는 10만 개가 넘어간다고 하네요. 저 그 얘기 듣고 정말 놀랐는데, 그런데 왜 어른들은 레고 보면 우선 쌓고 싶잖아요. 이거를 위로 그냥 위로. 그렇게 가르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레고를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잘 안 돼요. 잘 안 들어가. 막 요렇게도 끼워보고 저렇게도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탐구해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끔. 자, 이걸 쌓아봐. 색깔별로 구분해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어떤 그런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경우 많죠. 막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과 모양이 있어요. 아이한테 가서 이 사과를 저 나무에 붙여봐. 이런 활동들 하잖아요. 이거는 창의성과 완전 무관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창의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해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전에 제가 공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기 그거의 원리를 배워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걸 한번 분해해 보는 게, 열어서 분해해 보면서 이건 무슨 작동을 일으키고 이건 뭐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싸그리 분해를 해보는 게 그냥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공부의 미래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같은 것 같아요.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뭘 해봐 라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이 로봇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가지? 이 로봇은 어떻게 하면 옆으로 가지? 이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가지? 이런 식으로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찾아보자 라고 하면 훨씬 더 이거를 자동차를 앞으로 가도록 해봐 라고 했을 때보다 더 잘 찾는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자동차나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거의 사용법을 알려주지 말라고 해요. 부모들이. 어떻게 가지고 노는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 사용법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의 정말 걸작, 자기가 그린 그림, 자기가 만든 장난감 정말 자랑스러워하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 잘 못 그린 것 같아. 창피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웃기게 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숨기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막 멋있게 그리고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이다 하면서 막 붙여놓고 싶어 해요. 벽에. 정말 자기의 걸작을 자랑스러워하죠. 우리 어른들도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 남의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보유를 하고 아이디어를 낼 때는 양으로 승부를 해라. 무조건 많은 양의 아이디어 이걸로 승부를 해라. 어른들이 이제 나의 검열, 자기 검열과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을 벗어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1만 가지 잘못된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1만 가지의 잘못된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인드, 이런 마인드 속에서 아이들의 창의성이, 창조성이 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87페이지에는 창의성을 키워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냥 화장지나 아니면 그냥 정말 간단한 재료들 있잖아요. 헌 옷도 좋고 화장지도 좋고 아니면 그냥 손가락 페인팅 이런 것들 그냥 해체되어 있는 재료들을 줘서 자기들이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종이컵 가지고 망원경도 해봤다가 전화기도 해봤다가 그걸 뭐 또 잘라서 꽃처럼도 만들어보고 모자처럼도 써보고 다양하게 가지고 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신감은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실패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런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무언가에 부딪혀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얘기를 하죠.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 미래사회에서는 정말 계속해서 직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죠. 내가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을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끈기를 갖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이런 자신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6개의 이런 레고 블록, 이런 6개의 레고 블록, 다양한 색깔의 레고 블록이 6개가 있는데요. 이 6개의 레고 블록으로 얼마나 많이 독창적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대요. 웬디 콥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답이 뭐냐면요. 약 10억 개의 조합이라고 해요. 10억 개의 조합. 10억 개. 어마어마한 숫자죠. 10억 개. 6개의 블록으로. 그 창의성, 아이들이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 창의성을 길러줘야 된다. 아이들에게는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역량이 같이 조화롭게 발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컨텐츠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지식을 머릿속에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육시, 컨텐츠를 포함한 육시에 해당하는 뭐 협력이라든지 뭐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간 어른들에게도 이 육시라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 저자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뉴욕의 어떤 그런 학구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일하게 우리나라 역시 너무 컨텐츠 중심의 그런 교육이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이 바뀌고는 있어요. 지금 교실 현장에서도 많이 바뀌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평가를 하는 방식, 대학 입시라는 것에 그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였고 아마존 분야 1위, 미국 심리학회 공식 인증 도서이고 리빙 나우 북 어워드 수상한 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래에서 온 엄마였습니다. 다음번에도 미래 교육과 관련된 좋은 책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